여기 인간 능력의 한계를 시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목표는 놀랍게도 36톤이나 되는 비행기를 혼자서 끄는 것입니다. 1시간이 경과하자 비행기는 거짓말처럼 움직이기 시작했고 아무런 도움 없이 혼자서 7m를 끌고 가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주 발끝 머리끝까지 전부 다 이 기가 들어가서 순간의 폭발림으로 땡겼을 때 그때 끌리기 시작하면은 끓는 납의 온도는 섭씨 400도. 차력사 경력 40년의 임호산 씨는 어떤 출입도 없이 끓는 납을 입속에 넣었다가 혀로 식혀냈습니다. 고체가 된 납덩이는 스티로포를 녹일 만큼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기적의 인간이라 불리는 송 씨는 단 한 차례 가격해서 10cm 두께의 차도를 여지없이 부서뜨릴 수 있습니다. 과연 이 같은 괴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차력사들은 보통 사람이 상상하기도 힘들 만큼의 힘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일까요? 김형창 씨는 우리에게 간단한 시범을 보여주었는데 몸에 칭칭 감긴 쇠사슬을 단숨에 풀어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머리 간다. 그 비결은 바로 쇠사슬을 감을 때는 순간적으로 자신의 몸을 최대한 팽창시켰다가 풀 때는 몸을 축소시켜서 탈출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곧 이어 굵기가 5mm나 되는 대못을 손으로 자르겠다고 했습니다. 단전에 힘을 주고 기를 모아 한꺼번에 쓰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시작한 지 불과 30초 만에 강철 대못이 간단히 잘라진 것이 확인됐습니다. 상식적으로 신체 중 목의 인후부에 철근을 대고 차를 미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11명을 태운 3톤이 넘는 승합차를 목으로 밀어 거뜬히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일단 놀라운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철근을 이제 제일 첫 번에 하기 전에 이걸부터 먼저 단련을 합니다. 자, 버팅기는 약한 것에서 강한 것으로 차츰 목의 힘을 키워온 것이었습니다. 목으로 밀어서 과연 얼마만큼의 힘을 낼 수 있는 것일까요? 무술 경력 8년의 고명만 씨가 뒤지 않는 나무 막대로 밀 경우에 50.5kg까지 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일반인과 다른 어떤 특수한 신체 조건을 가진 것은 아닐까요? 먼저 차력을 할 때 쓰이는 팔다리 근육에 대한 근력 테스트입니다. 양손의 악력을 측정해 본 결과 무술 경력 33년의 김형창 씨가 좌우 각각 52.7과 46.6이 나왔습니다. 물론 운동을 하지 않은 사람은 그들에 훨씬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차력사들의 지구력은 어느 정도 될까요? 결과적으로 순간적인 힘을 내는 근력은 높지만 지구력은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라톤 선수 중에 특히 황영조 선수는 약 100ml 정도 됩니다. 최대 산소 섭취 능력이. 그런데 김영창 씨는 60ml 정도 됩니다만 이것도 꽤 높은 편입니다. 근육의 힘을 측정해 보니까 일반 사람보다는 다소 높으나 근력이 아주 우수한 편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여기 검사 결과상으로서는 특별한 어떤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70kg) 체중의 송 씨가 36톤짜리 비행기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사이 꼼짝 않던 비행기 바퀴가 약간씩 흔들리는 것이 목격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1시간가량이 경과한 어느 순간 비행기가 끌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송 씨는 그렇게 움직이기 시작한 비행기를 혼자서 7m나 끌고 갈 수 있었습니다. 과연 그는 어떤 방법으로 36톤이나 되는 비행기를 끌 수 있었던 걸까요? 그냥 뭐 힘만 가지고 기공만 가지고 그냥 땡겨서는 얼른 안 딸려옵니다. 그 흔들바위식으로 왔다가 갈 때 밀어준다면 0.1mm 갈 거 0.12가 갈 수 있는 힘이 나오거든요. 그러한 원리도 이건 활용을 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한꺼번에 비행기를 끄는 것이 아니라 잡아당겼다가 다시 놓아주는 동작을 반복하면서 바퀴의 진동을 키운 다음 비행기가 앞으로 진동하는 순간 낚고채듯이 끌어당긴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 내지 세 사람도 이 비행기 끌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아마 저래도 저와 같은 사람이 2~300만 있으면 아마 끌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예를 들어 여기에 이런 무거운 책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끌려면 잘 안 끌리거든요. 이렇게. 그러나 여기에만 이 굴림대로서 이런 걸 좀 놓기로 합시다. 그러면 살짝만 이렇게 해도 뭐 살짝 움직이고 이렇게 쉽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힘 가지고 굴림마찰이 이렇게 위대한 거죠. 바퀴가 없으면 굴림마찰이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36톤이라는 엄청난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바퀴가 있으면 굴림 마찰이 작용해서 비행기 총 중량의 100분의 1에서 작게는 1000분의 1까지의 적은 힘으로도 비행기를 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명이 끌 때는 버스가 조금 움직이기만 했지만 두 사람이 끌 때는 쉽게 끌렸습니다. 끄는 그 순간의 힘은 130kg. 중요한 것은 일단 끌리기 시작한 뒤엔 혼자서도 끌 수 있을 만큼 끄는 힘이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송 씨가 비행기를 끌었을 때처럼 사다리를 버팀 장치로 이용해 버스를 끌어봤습니다. 약 60-70kg의 힘으로 혼자서도 끌 수가 있었습니다. 버팀목이 좀 더 큰 힘을 내게 하는 보조 장치 구실을 한 덕분이었습니다. 막상 끌리기만 하니까 그만 순수 따라오는데요. 브레이크 잡으세요. 그렇다면 한 사람이 낼 수 있는 최대의 힘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간이 실험 결과로도 212kg을 끌 수 있었습니다. 힘을 몇 배씩이나 써서 줄석에 힘이 약간 되고 그것이 축적이 돼서 어느 순간에 으악 하게 되면 순발적으로 커다란 힘이 나오고 일단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조금 적은 힘도 되는데 몇 사람의 힘으로 된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다만 그걸 이분은 단 혼자의 힘으로 했으니까 천하장사죠. 이제 우리는 차력사들이 보여주는 또 다른 측면의 능력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20m나) 되는 계란 위를 걷는 동안 계란을 하나도 깨뜨리지 않았습니다. 단전에 길을 완전히 모은 상태에서 무중력 상태입니다. 저울은 70kg을 가리켰습니다. 계란 위에서도 체중엔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체중이 가벼워지지 않는데도 계란이 깨지지 않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접촉하는 부분이 작거든요. 그러니까 깨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발의 경우는 이러면 이렇게 면적이 넓어지니까 접촉하는 거. 계란은 손으로 툭 치면 깨지지만 전체적으로 눌러줄 땐 힘을 분산시켜 접촉 면적이 많아지면서 잘 안 깨진다는 것입니다. 계란 한 개를 눌러서 깨뜨리는 데는 37.9kg의 압력이 필요했습니다. 이번엔 계란 8개를 밟았다고 할 때 그것이 깨지기 위해선 훨씬 더 무거운 155kg의 압력이 가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계란 위에서 힘을 치우치지 않고 균등하게 밟을 수만 있다면 좀채로 깨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배 위에 칼을 얹어놓고 그 위에 다시 무거운 돌을 얹은 다음 쇠망치로 충격을 가하는 아찔한 장면에도 불구하고 칼에 닿아있던 배는 약간의 칼자국만 남은 채 무사했습니다. 베이지 않습니다. 이제 아무나는 안 되죠. 일종의 이제 기지요. 외부로 나타나는데 외형에 나타나는 그 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당시 김 씨의 배에 가해진 충격량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매우 궁금했습니다. 엄청날 것으로 생각했던 충격량은 예상외로 아주 적은 12.4kg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돌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얇다는 종이 하나만 해놓고 탁 쳐요. 그러면 쑥 들어가지. 무거운 돌을 올려놓을수록 그 돌의 무게가 쇠망치의 충격을 흡수한다는 것입니다. 돌 하나를 더 얹어 73kg이 됐을 때 한 개를 얹었을 때보다 충격량은 반이 줄어든 12kg이었습니다. 칼에 눌렸던 나무 막대의 흠으로도 두 실험의 충격량은 쉽게 비교가 됐습니다. 김 씨는 장정 한 사람을 무등을 태워 유리 조각 위를 조심스럽게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한 하중이라면 순식간에 베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엔 유리 조각 위에서 좀 더 빠른 속도를 내어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발은 아무 상처도 입지 않았습니다. 발바닥이 단련돼서 그런 건 아닌 거죠? 발바닥 단련 거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과연 단련하지 않고도 유리 조각 위를 무사히 걸을 수 있을까? 취재진은 베일 각오로 시도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김 씨가 가르쳐준 방법은 단지 다리에 힘을 주고 자신감을 가지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깨진 유리 위를 걷는 시도는 성공했습니다. 아무나 이렇게 한다고 다 안전한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날카로운 물건한테는 아무 때나 외상을 받을 수 있는 게 정상적이고요. 이렇게 접촉이 되는 속도라든가, 그다음에 접촉이 되는 그 각도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있고, 그 중에 하나 중요한 거는 사람의 정신 상태가요. 약간 준비가 됐을 때고 안 했을 때는 약간 어떤 상태에 저항하는 그 능력이 좀 차이가 분명히 나는 건 틀림없죠.
작두에 선 발이 무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원리와 같습니다. 밀어내는 것과 같은 그런 동작만 하지 않는다면 웬만해선 칼에 베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는 바로 눈앞에서 별다른 트릭 없이 한두 번의 수도 격파만으로 단단한 차도를 깨뜨려 보였습니다. 왜 깨지는 겁니까? 이것은 파괴력이에요. 이 손을 보시다시피 연마 가정에는 많이 부러졌었습니다. 마디마디가. 그러나 이 손으로 한다면 단련은 안 되기 때문에 이 손은 부러집니다. 두 손은 정말 두께면에서도 놀랄 만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화강석에 줄을 그어 놓으면 정확히 그 부분을 격파해 보이겠다고 했습니다. 깨진 부분은 그어 놓은 금에 거의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가 손으로 깨는 차돌은 얼마만한 힘에 눌렸을 때 부서지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소홍 씨는 얼마만한 힘으로 어떻게 그렇게 단단한 차돌을 손으로 깰 수 있었을까요? 그냥은 안 됩니다, 절대. 이제 이런 공간을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단숨에 그냥. 이런 공간을 이용해서 결국 이 원리는 위에서 내려치는 순간 압력과 아래서 동시에 되받는 압력이 합쳐져서 결과적으로 차돌의 한 부위에 강한 충격을 입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송 씨의 격파 시범을 자세히 돌려보니 그 역시도 돌과 쇠받침대 사이에 약간의 공간을 띄워 움직임의 탄력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금 기울어서 해야지 그냥 놓고는 안 되지. 아무리 저희 힘센 사람도. 이건 순간적으로니까 압력이 굉장히 크죠. 여기서 필요한 것은 힘보다는 사실 압력이죠. 그러니까 알리 정도가 될 거예요. 알리는 550kg 정도의 힘을 가한다 그래요. 실제로 재봤더니. 이분은 어쩌면 알리 힘보다도 더 순발력이 돼서 어쩌면 한 1000kg 정도 낼지도 모르죠. 실험에 쓰인 돌보다 훨씬 큰 돌을 깨는 송 씨의 경우는 아마도 그 충격력에 있어 더 큰 힘을 발휘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은 도인이 아니고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 힘을 발달시키고 기르는 데 달려 있어요. 차력이란 결코 신비하고 불가사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가능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몸속 어딘가에 미처 발견되지 않은 엄청난 힘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길을 가다 위기를 당한 그 누군가를 구할 때 당신의 그 숨어있던 힘이 예고도 없이 발휘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